73%의 부부가 감정적 단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 혹시 당신도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는 그 외로움과 막막함을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각자의 일상에 파묻혀 바쁘게 살아가는 부부들.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마저도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부부가 점점 낯선 사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저를 찾아온 한 여성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마치 아이만 키우는 육아기계가 된 것 같은 허탈감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5년을 넘긴 우리나라 부부 중 무려 73%가 심각한 감정적 거리감을 경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중 95%가 스킨십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단 하나의 방법으로 완전히 바꿔낸 부부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열쇠는 여성이 먼저 진심을 열고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대화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남성의 뇌구조와 호르몬 반응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켜 냉담하던 남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여성들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늘 무관심하던 남편이 먼저 다정하게 다가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미소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김영희, 올해 73세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온 관계 회복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부부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지금까지 수백 쌍의 부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직접 목격하고 이끌어낸 작은 기적 같은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남편과 나눌 수 있었던 진정한 행복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할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오직 경험으로 증명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이야기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언들과는 달리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실제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수천 쌍의 부부가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증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2,000쌍이 넘는 부부가 이 방식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고 그 중에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던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다시금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스킨십이 왜 부부 사이의 감정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단지 육체적인 접촉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그건 관계의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스킨십이 뇌 안에서 촉발시키는 정서적이고 생화학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편에게 따뜻한 애정을 담아 접촉을 시도할 때 남성의 뇌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옥시토신이라 불리는 호르몬, 일명 사랑 호르몬이 평소보다 무려 5% 이상 증가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애착, 신뢰,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성의 손길 하나가 남편의 뇌에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는 존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남편은 그 접촉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스킨십을 시작한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남편과의 연결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호르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이미 수많은 부부가 나이에 관계없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70대 이상의 부부들조차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함께 드릴 예정이니 저희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밀한 접촉이 단지 순간적인 감정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편의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외에도 함께 활성화되는 또 하나의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될 만큼 우리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호르몬 반응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스킨십 직후 몇 분간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7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했던 왜 애정을 나눈 후 며칠 동안 남편이 유난히 다정하고 부드러워지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남편의 기분이나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뇌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의 톤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남성은 본능적으로 더 다정하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남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역시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 속에서 강력한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자연적인 진통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긍정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덕분에 여성 자신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남편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훨씬 만족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셨다면 이 모든 설명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부부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근거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단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이기에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이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첫째,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스킨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서로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나누며 진행되는 교감 속에서 진짜 친밀감이 자라납니다. 셋째,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부터 편안한 수준에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생과 건강을 항상 고려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신체적인 안정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도 함께 가져옵니다.
5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 서로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분은 어떤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신뢰와 감정적 유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자 두 사람만의 언어로 사랑을 주고받는 중요한 연결 통로입니다. 이제 이런 친밀한 접촉이 남성의 심리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친밀한 스킨십이 남성의 심리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놀랍게 느꼈던 것은 단순한 접촉이 남성의 자존감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의 인정과 수용은 남성에게 있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심리적으로는 생존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남성들조차도 집에서는 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심리적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내의 따뜻한 접촉과 애정 표현은 남성의 뇌와 마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소속감의 회복입니다. 스킨십을 통해 남성은 자신이 이 가정의 일부이며 아내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은 일상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직장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가정에선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태도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보호 본능의 활성화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아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 결과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섬세하게 배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사소통 방식의 전환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남성이라도 스킨십을 통해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면 감사나 애정 표현을 훨씬 자주 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들이 어색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사 참여도의 증가입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깊어지면 당연히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거지나 청소, 아이 돌보기 같은 일들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는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신의 몸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스스로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성의 강화입니다. 앞으로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닌 둘이 함께 걸어갈 인생의 길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듯 단순한 스킨십 하나가 남성의 행동과 감정,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태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남편의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성 스스로도 그 변화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요즘 더 자상해졌네. 고마워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긍정적인 울림을 남기며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해왔던 수많은 부부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시도했던 여성들이
단 몇 주 후 남편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먼저 다가와 안아주고 먼저 말을 걸며 자발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 모습은 말 그대로 작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단지 남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스킨십을 오로지 남편을 위한 희생처럼 느끼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자신에게도 깊고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호르몬 분비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 순간 여성의 몸에선 엔돌핀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한 천연 진정제이자 행복을 유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 엔돌핀 덕분에 여성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체적 에너지 또한 회복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은 내가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지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자신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서의 주도성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늘 기다리고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여성이 이제는 관계를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자신이 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소통 능력의 발전입니다. 친밀한 감정의 교류를 통해 부부 사이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말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누며 오해가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과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이고 불면이나 두통, 만성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애정 표현이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단지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감정과 신체, 삶의 질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친밀한 스킨십 이후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활발히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신체는 더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애정이 오간 후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복합적인 작용 덕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보다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와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톤이 맑아지고 윤기가 생기며 표정 또한 한결 부드럽고 밝아져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외모의 개선을 넘어 여성이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창의성과 집중력의 향상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두뇌의 인지적 기능도 함께 향상됩니다. 마음속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면서 일상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에 대한 의욕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셨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효과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개선입니다. 부부 사이가 따뜻해지고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이 생깁니다.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관계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10번째는 경제적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부부관계의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불필요한 소비 욕구는 줄어들고 함께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함께 추억을 만드는 여행, 건강을 위한 생활, 혹은 자녀 교육이나 미래 설계 등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절대로 억지로 시작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러울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는 오히려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위생과 건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신체적인 만족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넷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부터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점진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부 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부부가 친밀감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진정한 친밀감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친밀한 스킨십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그 시점은 절대로 상황 직전이나 직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얽혀 있거나 민감한 상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쉽고 때로는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감정이 평온하고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 방식입니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말보다는 은유적이고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반응에 대한 민감한 관찰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편의 표정, 말투, 몸짓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주제를 바꾸고 시간을 두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네 번째는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킨십의 중요성부터 천천히 시작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감정과 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존중의 원칙입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상대를 강요하거나 압박감을 주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의 뜻을 보인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를 남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공유입니다. 감정이 없는 기술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 그리움, 사랑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수십 마디 설명보다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TV는 끄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둘만의 집중된 시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관계는 늘 변화하고 감정의 흐름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9번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남편이 작은 변화라도 보였을 때 즉시 따뜻한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그 작은 인정 하나가 남편에게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어제 다툰 부부가 오늘 손을 잡고 웃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 올린 친밀감만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는 진짜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 단위의 계획 세우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가벼운 농담 나누기, 화요일에는 손을 한번 잡아보기, 수요일에는 함께 산책하기 등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밀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또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선할 점이 발견된다면 비난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는 부부관계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세요. 당신과 배우자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요?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킨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상황별 맞춤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모든 부부에게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신혼부부와 70대 노부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 아까도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섬세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20대에서 30대 초반 부부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삶 자체를 모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직접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28세 박미영 씨는 결혼 1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남편과의 스킨십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의 마음이 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스킨십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더 따뜻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젊은 부부에게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 방식이 때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부부들은 대체로 육아, 직장, 가사 부담이 동시에 몰려오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부부들은 육아와 직장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서로를 챙길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바쁩니다. 바로 이때 상대에게 소홀해지기 쉬운 시점이 찾아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42세 김정우 씨의 이야기는 이 연령대 부부들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주 작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것이
부부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시간 부족을 인정하고 길이가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춘 소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오해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50대 부부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준비하면서 부부에게 다시 둘만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오랜 시간 부모 역할에만 몰두해온 탓에 서로를 배우자로서 바라보는 데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54세 이순자 씨도 막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공허함과 낯섦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오직 아이들 이야기만 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그 공백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되살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부모가 아닌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내는 작은 시간 속에서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거나 산책처럼 단순한 활동을 통해 예전의 따뜻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에게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상의 문제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가장 깊은 정서적 친밀감이 꽃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광주 동구에 사는 67세 최영수 씨는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 덕분에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정서적인 연결감은 이 시기 부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마음을 나누는 방식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시간 관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서로의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작은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10분의 커피 타임이라도 서로를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로 인해 지친 전업주부나 워킹맘의 경우 무리하지 않고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완벽한 부부가 되려는 강박은 버리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부부가 처음부터 관계 회복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후회를 겪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감정 교류를 가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리적 만족도와 관계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오랜 오해를 녹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포기한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심리적 거부감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부부일수록 작은 변화조차 어색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느끼며 경계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변화는 빠름보다 자연스러움에서 힘을 얻습니다.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을 살짝 잡는 것,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것, 소파에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이러한 일상적인 접촉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타이밍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지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만들려 하지 말고 발견하려는 태도로 접근해 보세요. 아이들이 잠든 밤, 주말 오후의 짧은 여유, 등원 후 찾아오는 고요한 아침 등 하루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순간들이 당신들의 관계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체력적인 한계입니다. 연령이 높아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전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신체적 상황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과거 좋지 않았던 경험이나 상처가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문제를 덮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이 됩니다. 회복과 치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부담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감정에는 나이 제한도 결혼 연수 제한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표현할 권리는 언제든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부부의 진짜 행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부족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면서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아 오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기적인 마음 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진솔하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심과 꾸준함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더 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3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결과들은 친밀한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걸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단 5분, 그날 배우자에게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한 줄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표현이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에 물 먼저 따라줘서 고마웠어요. 같은 사소한 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감정 일기를 써 내려간 뒤 서로의 일기를 바꿔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극적인 변화를 겪은 두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59세 장면이 씨와 62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5년 차에 접어든 이들 부부는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만 보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같은 침실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들이 무려 6개월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절망감을 느낀 장명희 씨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변화의 실마리를 일상에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퇴근 후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작은 스킨십을 늘려가며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하루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오늘 같이 산책할까? 라는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을 장명희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재상담 자리에서 장명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야 다시 부부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은 매주 데이트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부부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울산 중구에 사는 44세 김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성민 씨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고 야근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늘 피곤한 상태로 기가하곤 했습니다. 결혼 12년 차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였고 남편은 집에서도 말없이 게임만 하며 아내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점점 남편의 무관심에 지친 김혜진 씨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 결과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진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의 상태를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느꼈기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좋아하는 허브차를 정성스럽게 끓여주며 작은 돌봄으로 마음을 열고자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게임을 할 때도 무관심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게임 시간을 줄이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영화관에 가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한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느낀 따뜻함과 안정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져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도 함께하며 서로를 인생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변화는 여성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조금씩 다가갔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주며 상대의 노력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신체적인 접촉 그 자체보다는 정서적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부부에게 유용한 성공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 오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도 적절한 타이밍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60대, 70대는 물론 8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부부들 중에는 8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깊이 울립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따뜻한 감정은 나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허황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시도해보시고 그 결과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제로 실천해본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이죠.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은 그 어떤 조언이나 이론보다도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부간의 신뢰 회복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감정의 교류가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숙면을 취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개선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줄어들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의 향상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자라납니다. 일곱 번째는 노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일이 됩니다.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오랜만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 후반의 전부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 떠밀려 이루어진다면 그 본질적인 따뜻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을 꺼내어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부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댓글을 통해 솔직하게 나눠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부가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여정이 헛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